네, 월요일 스몰캡 연구소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. 운용역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자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? 네, 오늘은 스몰캡 리포트 연구소에서는 처음으로 비상장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모레 상장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인포마크라는 통신기기 및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좀 만드는 회사입니다. 이 회사를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아서 어떤 종목인가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내일 모레라고 하셨는데 23일이죠? 네, 맞습니다. 예, 어떤 회사인가요? 네, 이 회사는 이제 2002년도에 설립된 이제 무선 데이터 통신 기기를 좀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근데 예전에 이제 에그라는 이 무선 통신 데이터 기기가 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좀 시장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와이파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무료로 인터넷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? 근데 뭐 지하철이나 다른 좀 외진 곳에 가면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이 에그라는 이 제품을 좀 사용하게 되면 요 기기만 가져가면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지역에 와이파이를 연결시켜주는 기기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요 매출 비중이 대략적으로 59%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신사업을 런칭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, 이제 웨어러블 기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동용이나 노인분들한테 특화된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키즈폰이라는 스마트폰을 런칭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웨어러블 기기에 다시 종속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달 초에 이제 상장을 앞두고서 IPO 간담회도 있었는데요. 네. 우리 운용역께서도 직접 탐방을 다녀오셨다고요. 네네. 지난주에 다녀오셨어요? 네, 지난주에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IR을 좀 했었는데,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시장에 웨어러블에 대한 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? 특히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키즈폰이라는 제품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많았던 기업이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청약은 끝난 종목입니다. 청약 결과는 381대 1이 나왔습니다. 이 정도면 네. 좀 무난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? 네, 공모 금액이 122억 정도 모집을 좀 하는데 거의 한 4천억 원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청약 증거금 기준으로 보면 한 4,641억 원 정도가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은 381대 1 정도를 좀 기록을 했고요. 공모가는 14,000원 정도로 형성이 좀 됐습니다. 공모가 밴드로 보면 이제 상단에 공모가 밴드가 좀 형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.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491억 원 정도의 이제 상장이 좀 될 것이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신규 상장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아주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인포마크이고요. 자, 직접 또 탐방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항목별로 이제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. 먼저 밸류에이션 항목입니다. 네, 전구 4개가 켜졌어요. 공모가 14,000원, 주가 수익 비율 8배, 싸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떤 점인가요? 네, 우선은 공모가 밴드가 14,000원으로 이제 상단에 결정이 좀 됐습니다. 그래서 내일 모레 상장이 될 때 이제 14,000원부터 시작을 좀 할 텐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싸게 공모가가 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이유는 우선은 2015년 올해 예상 매출액이 800억 원대고요. 그리고 영업이익이 대략 70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이 비용을 좀 제하고 나서 순이익 같은 경우는 65억 원 정도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으로 이제 14,000원이면 시가총액 490억 원, 대략적으로 PR 8배 정도의 산정이 좀 됐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좀 보면 최근에 키즈폰이라고 이제 웨어러블 기기가 굉장히 좀 매출 비중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수준입니다.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통신기기 업체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대략적으로 8배에서 10배 정도가 시장에 평균적으로 좀 형성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입니다. 특히나 뭐 대략적으로 비슷한 기업을 좀 찾아본다면 뭐 솔리드라는 업체가 있는데 솔리드가 대략적으로 PR 밴드로 보면 한 10배 정도 혹은 이제 10배 약간 좀 안 되는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또
완전하게 통신기기는 아니고 최근에 웨어러블 스마트폰, 키즈폰이라는 부분의 제품을 런칭을 했기 때문에 요 비중이 벌써 이제 30% 이상 넘어왔습니다. 그래서 네. 어떻게 보면 통신기기 업체라기보다는 B2C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 웨어러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 8배의 웨어러블 기기가 평가받는 것은 약간 좀 저평가된 국면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신기기 업체 중에서는 가장 적정한 밸류에이션이지만 이 회사를 웨어러블 기기로 본다면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할증이 좀 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.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웨어러블 기기 회사로서의 그 강점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성장성도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둬야 할지 성장성 점수도 좀 볼까요? 네. 웨어러블 기기 이제 시작이다. 성장성에는 불 3개를 줬습니다. 밸류에이션 측면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라고 해야 될지 보통 점수라고 봐야겠죠? 네. 뭐 전반적으로 이제 웨어러블 시장은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뭐 아이폰 같은 경우도 뭐 시계형 스마트폰을 지금 좀 내고 있고 갤럭시 같은 경우는 뭐 갤럭시 기어를 통해서 웨어러블 기기에 좀 진출을 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2014년 웨어러블 기기의 출하량 추이를 보면 2,640만 대 정도가 출하됐다고 합니다. 네. 그렇게 보면 앞으로 2018년도까지 대략적으로 예상 추정치는 1억 4천만 대의 웨어러블 기기가 좀 출하가 될 것으로 시장 전망치는 좀 보고 있고요. 그렇게 보면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거의 50% 이상씩 급증을 하는 어떻게 보면 웨어러블 산업에 좀 영위가 되어 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정부가 세게 들어와서 약간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중에서도 이제 스마트폰, 키즈폰 그리고 이제 실버폰이라고 해서 노인분들한테 약간 특화된 폰을 좀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마트폰 웨어러블 시장에 종속되는 기업은 아니다.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. 그러면 이제 키즈폰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좀 한다면 이 회사 네. 같은 경우는 뭐 웨어러블 평균 시장 성장세 대비 오히려 오버퍼폼 할 수 있는 시장 수익률을 좀 거둘 수 있겠고 혹은 이제 웨어러블 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키즈폰 쪽에서 특화가 좀 안 된다면 오히려 스마트폰 성장률이 연평균으로 지금 한 10% 내외밖에 성장을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급성장했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바꾸는 추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웨어러블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장성을 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좀 약간 좀 나뉠 것 같습니다. 네, 회사가 이제 이번 상장을 통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은 또 시장 개척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지난 8일에 있었던 기자 또 간담회에서 상장을 통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또 신규 시장인 이 키즈폰을 중심으로 실버 세대를 위한 기기인 T케어, 또 핀테크 기기인 인포 월렛 등을 성장할 계획이라고 또 대표가 밝히기도 했습니다. 구체적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아이템 점수도 확인해 보시죠. 네. 전국 불 3개 들어왔습니다. 니치마켓 공략의 성공적인 예시인데요. 어떤 얘기인가요? 네, 우선은 뭐 아이템을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라우터라고 하는 이제 에그 제품인데 사실 이제 와이파이가 굉장히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라우터 제품에 대한 매력도가 시간이 갈수록 아마 약간씩 줄어들 겁니다. 왜냐하면 워낙 이제 이 와이파이가 많이 깔리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에그 제품을 딱히 사용하지 않더라도 와이파이를 충분히 쓸 수 있고 최근에는 뭐 데이터 요금제로 약간 좀 이동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약간 좀 넉넉하지 않습니까? 일반적으로 좀 쓰기에도 좀 넉넉하게 통신사에서 좀 제공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라우터 시장은 약간 좀 침체가 좀 되고 있다.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 부분들은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 공략으로 좀 넓히려고 하고요. 시장을. 국내는 약간 라우터 시장은 좀 정체되어 있다.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이 회사의 이제 매출 비중이 조금씩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키즈폰이라고 하는 특화된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실 이제 니치 마켓을 굉장히 좀 잘 공략한 예시가 좀 될 수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거의 뭐 일반적으로 저는 뭐 스마트폰을 많이 바꾸는 사람은 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다 똑같다고 좀 생각합니다. 요즘에는 기기가 워낙 성능도 다 비슷해졌고 이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은 약간 좀 이제부터 앞으로 약간 성장이 좀 정체되는 국면인데 이 회사가 포인트로 잡았던 게 뭐냐면 특히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그 많은 그 성능을 다 사용하진 않습니다. 핵심적인 요소들 특히나 뭐 전화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하거나 뭐 조금 이제 뭐
약간 좀 간단한 뭐 게임 같은 거 네.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만 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사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기기만 단순한 성능만 어떻게 보면 부합이 좀 되어 있는 핸드폰만 사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포인트로 잘 맞췄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2014년도 작년에 런칭을 했는데 벌써 누적 출하량만 28만 대가 팔렸습니다. 이제 SKT와 단독으로 지금 계약을 해서 키즈폰 굉장히 좀 디자인도 아기자기하고 아이들한테 특화된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누적 출하량만 거의 28만 대가 지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는 굉장히 좀 견조할 것이다.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키즈폰 누적 28만 대 출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황은 어떻게 또 평가를 해볼 수 있을지 성장성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높을까요?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이번에는 전국 4개가 들어왔습니다. 앞서서 봤던 이 밸류에이션과 비슷한 또 성적이 나왔는데요. 전체적인 업황 점검해 주시죠. 네. 우선은 뭐 잘 팔려야 업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회사는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고 2014년 7월 달에 출하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2015년 6월 달까지 굉장히 많이 폭을 이제 키우면서 좀 성장을 좀 해주고 있고 올해 누적 출하량만 지금 28만 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.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앞으로 이 회사 좀 커나갈 수 있는 건 이 키즈폰이라는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하기 때문에 네. 어떻게 보면 새로 성장하는 산업군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스페인의 최대 통신사와 지금 계약을 좀 했고요. 네. 그리고 다양하게 지금 해외 시장을 좀 개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키즈폰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해외 쪽에도 공략이 충분히 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세계 3위의 통신사인 이제 스마트폰 세계 통신사 스페인 통신사와 지금 계약을 좀 했었고요. 그리고 뭐 터키 1위 통신사와도 좀 계약을 해서 앞으로 해외 쪽에 키즈폰을 계속 런칭을 하면서 물량이 좀 들어갈 것입니다.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 런칭이 해외 쪽에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추이도 앞으로 굉장히 좀 커진다면 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도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현재 업황도 나쁘지 않고요. 그리고 네. 하반기에 해외 쪽에 터키나 스페인 쪽에 진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올라온다면 업황 같은 경우는 전국 5개가 앞으로 나중에 좀 뜰 수도 있는 부분들의 회사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인포마크. 자, 그러면 전체적인 트렌드 그리고 리스크는 무엇인지 잠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트렌드는 키즈폰 역시 에그이고요. 리스크는 상장 시점으로 보셨네요. 네. 리스크를 잠깐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이 최근에 시장이 사실 안 좋습니다. 시장이 네. 사실 안 좋기 때문에 이 사실 운이 약간 좀 있는 부분들인데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사실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좀 많을 때는 뭐 웨어러블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릴 가능성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상장 시점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 회사의 앞으로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에 사실 웨어러블에 특화된 회사들이 많이 없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시장에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계속 조율되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 자체가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고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을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조금만 더 좀 빨리 상장을 했었거나 네. 아니면 조금만 더 늦게 상장을 좀 했었다면 평가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좀 리스크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트렌드적인 뭐 키즈폰이라든지 에그에 대해서는 많이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잠깐 좀 이제 목표 주가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네. 앞서서 올해 이제 예상되는 영업이익 대비로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8배로 싸다 하면서 네. 이제 밸류에이션 점수를 높게 주셨거든요. 네. 이런 관점에서는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? 네, 우선은 공모가가 14,000원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8배인 거고요. 사실 이제 공모를 받으신 분이 아니시라면 시초가에 사거나 이렇게 진입을 좀 해야 됩니다. 근데 공모가가 14,000원이기 때문에 시초가는 대략 2만 원 이상으로 거래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나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 좀 할 수 있는 시점이고 오히려 이 회사를 상장하고 나서 약간 좀 눌릴 때 좀 중기적으로 좀 본다면 저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한 13배 정도를 타겟으로 좀 적용을 했습니다. 네. 통신업계, 통신기기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한 10배 정도를 적용받고
받고 있고 웨어러블에 특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0% 할증을 좀 적용을 좀 했고요. 그래서 목표 주가는 27,000원으로 산정이 좀 됩니다. 27,000원이면 공모가 대비 한 2배 정도 거래가 좀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가능할 것이다.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장을 하고 나서 보유예수 물량이 한 6개월 안에 나올 물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나올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기간을 좀 길게 두고 투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.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PR 밸류에이션 13배의 목표 주가는 27,000원 잡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 종목의 공모 희망가가 12,000원에서 14,000원, 상단이 14,000원입니다. 공모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420억에서 한 491억 원 네. 정도가 되는 종목이고요. 청약을 했습니다. 이달 23일 내일 모레 상장할 예정인 인포마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. 스모켓 연구소 인포마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